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아주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중국 청나라 때 기록인데요. 산시성에 리몽이라는, 좀 형편이 어려운 의원이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다리가 부러진 들쥐를 봤는데, 며칠 뒤에 보니까 그 들쥐가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있더라는 거죠. 네, 정말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그 들쥐가 어떤 붉은색 뿌리를 막 갉아서 상처에 바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하! 네, 그 붉은 뿌리가 바로 단삼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이 단삼에 대한 건데요. 발견 이야기부터 전통적인 쓰임새, 그리고 현대 과학적 근거까지 아주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자료들을 통해서 단삼이 전통적으로 어떻게 쓰였고 또 과학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오늘날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파헤쳐보죠. 그 리몽 이야기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들쥐를 보고 단삼 효능을 알게 된 리몽이 이걸 다친 농부들한테 써봤더니 상처가 아주 잘 아물더래요. 맞아요. 그래서 들쥐 스승, 뭐 이런 별명까지 얻었다고 하죠. 하하, 재밌네요. 네, 지금도 산시성 일부 지역에서는 단삼을 들쥐의 선물이라고 부르면서 타박상 같은 데 쓴다고 하니까 참 대단한 발견이죠. 정말 자연 관찰에서 얻은 지혜가 의학으로 이어진 좋은 사례네요. 그럼 한의학에서는 이 단삼을 주로 어떻게 봤나요? 네, 한의학에서 단삼의 가장 핵심적인 효능은 활혈거어예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을 돕고 어혈을 없애는 거죠. 그 외에도 통증을 줄여주고 통경지통, 마음을 안정시키고 청심재번, 또 열을 내리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양열소홍 효과도 중요하게 봅니다. 어혈이라는 말이 좀 생소한데요. 그게 정확히 뭔가요? 어혈은 쉽게 말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생긴 뭐랄까 찌꺼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미세한 혈액 응고물일 수도 있고요. 이게 쌓이면 가슴이 답답하거나 몸이 저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엔 생리통이 심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단삼은 우리 몸 어디에 주로 작용한다고 보나요? 전통적으로는 심, 심포, 간, 이 세 경락에 작용한다고 봐요. 심장은 혈액순환과 정신활동, 심포는 감정 조절, 간은 혈액 저장과 스트레스 해소와 관련이 깊거든요. 아, 심장, 간, 스트레스랑 혈액순환 문제랑 다 관련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단삼은 심장과 간의 스트레스 플러스 혈액 정체, 이 두 가지 문제에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약재로 보는 거죠. 자료를 보니까 성질은 약간 차고 맛은 쓰다고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몸에 열이 좀 많은 분들한테 더 잘 맞을 수 있고요. 반대로 몸이 원래 찬 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해요. 쓴맛은 보통 열을 내리고 습한 기운을 말리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그럼 주의할 점도 있겠어요? 물론이죠. 아무리 좋아도 과하면 안 되니까요.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쓰리거나 설사할 수도 있고 특히 피가 잘 안 멎는 경향이 있거나 몸이 아주 찬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랑 상의하고 드셔야 합니다. 네, 명심해야겠네요.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부분인데요. 전통적으로 어혈을 풀어준다는 이 효능을 현대과학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현대과학 연구를 통해 단삼에서 아주 중요한 활성 성분들을 찾아냈어요. 대표적인 게 탄시논, 탄시논스 계열 성분하고 살비아놀산, 살비아놀릭 애시드 같은 것들입니다. 탄시논 살비아놀산. 이름은 좀 어렵네요. 네, 이 성분들이 바로 그 전통적인 어혈 제거 효능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는 건가요? 여러 가지 작용 기전이 밝혀졌는데요. 첫째는 혈소판이 엉겨붙는 걸 막아서 혈전, 그러니까 피떡이 생기는 걸 억제하고요. 이미 생긴 혈전을 분해하는 데도 도움을 줘요. 피의 점도, 끈적거림도 낮춰주고요. 아, 피를 맑게 해준다는 거군요. 그렇죠. 실제로 동물 실험에서는 탄신원 성분이 혈전 크기를 60%나 줄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둘째는 미세혈관 순환 개선 효과예요. 크립토탄시논 같은 성분은 혈관을 좀 넓혀줘서 말초까지 피가 잘 돌게 하는 거죠. 와, 혈관 확장까지요? 네, 미세혈관 혈류 속도가 35%나 향상됐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리고 셋째는 조직 보호 효과인데요. 혈관이 막혔다가 다시 피가 통할 때 그때 조직 손상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걸 줄여주는 거예요. 살비아놀산 같은 성분이 그런 역할을 하죠.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 도움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심근경색 환자에게 단삼 추출물을 썼더니 심장 기능이 12% 개선됐다는 임상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한데요. 그러니까 피가 뭉치고 막힌다는 전통적인 표현이 과학적으로는 혈소판 응집억제, 혈관 확장, 혈류 개선, 조직 보호 같은 걸로 설명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이 단삼 연구의 핵심이에요. 전통지혜가 분자 수준에서 증명된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미 단삼 성분으로 만든 주사제나 알약 형태의 약이 뇌경색이나 협심증 치료에 공식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리고 서양 의학계에서도 단삼 성분에 주목해서 새로운 혈액순환 개선제나 항혈전제 개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같은 만성질환뿐만 아니라 노화 관련 혈관질환 연구에서도 아주 중요한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 모든 정보가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리해보면 혈액순환 개선, 어혈과 관련된 통증 완화, 특히 생리통이나 타박상이 좋다는 거, 그리고 스트레스성 긴장 완화 가능성까지. 네, 맞아요. 특히 요즘처럼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앉아있는 시간 길어서 순환 잘 안 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께는 분명 흥미로운 정보가 될 수 있겠죠. 또 전통적인 지혜가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매력적일 것 같고요. 그렇죠. 다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본인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효과나 부작용이 다를 수 있으니까 만약 관심이 있다면 꼭 전문가와 먼저 상담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 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들쥐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수세기 동안 경험적으로 사용되어 온 단삼이 현대과학을 만나 어떻게 그 효능이 밝혀지고 있는지 쭉 따라가 봤습니다. 참 흥미로운 여정이었네요. 네, 전통지혜와 과학적 검증이 이렇게 만나는 걸 보면 참 신기하고 재미있죠.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단삼이 우리 몸속 혈액의 정체를 푸는 데 도움을 주듯이 혹시 당신의 삶이나 마음속에도 뭔가 정체되어서 순환이 필요한 부분은 없을까요? 생각해볼 만한 질문이네요. 어쩌면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우리 주변의 자연이나 오래된 지혜척에서 생각지도 못한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잠시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